안녕하십니까 축구형님. 홍명보 감독, 나의 전술은 거의 뭐 제대로 이루어졌다. 지난번 두 경기에 대해서 이제 자평을 많이 했는데, 이제 국회에서 증인으로도 불려갔고, 그 다음에 절차상에, 감독이 됐던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괴롭긴 할 거예요.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나는 나를 버렸다라고 또 이야기할 만큼,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연봉도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은 확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술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지난번 경기도 손흥민의 5명 둘러싸인 상태에서 왼발슛, 뭐 이런 개인기에 의한 승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팬들은 많이 이제 지적을 하고, 전술은 없고 선수만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본인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전술 축구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하고, 자기 축구가 무슨 축구인지. 그렇지. 증명해야 되고. 그래서 3차 예선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결과거든. 결과. 나는 뭐 홍 감독에 대한 팬들의 지금 반감이 심한 건 또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말을 바꿨잖아. 네. 안 하겠다고 했는데 네. 하겠다는 그 어떤 그에 대한 배신감들, 네. 그다음에 뭐 불신감들 이런 것들 평가한 거는 또 사실이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계속 이제 득진 감독 지붕을 잡고 있다는 거는 결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 팔레스타인하고 홈에서 그때 비겼을 때 봐봐. 네. 팬들 어떻게 했는가. 그때 기세를 보면 당연히 나가라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하든 원정에서 이겼잖아. 그 성점을 땄다는 자체가 나는 뭐 한국 축구를 위해서는 중요한 거고. 홍 감독의 전술이 어떠느냐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내 생각으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도 10년 만에 대표팀에 왔는데 쉽지는 않을 거야. 하루아침에 막 그 선수들의 장점을 다 살려가지고 최고의 조합을 만들어낸다는 건 쉽지는 않은 건데, 일단 나는 이겼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2차 1선부터 쭉 해왔듯이 손흥민, 이강인에 대한 어떤 기대, 의지하는 그 축구는 그 습성을 아직 버리지 못한 건 사실이야. 해저 축구. 뭐지, 그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는 이제 차차 그 어떤 비중이나 이런 걸 좀 이제 같이 좀 평준화시키면서 다른 선수들을 이용한 그런 좀 플레이가 좀 필요하지. 네. 그게 시간이 조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다음 달이 중요한 것 같아. 다음 달이 지금 상대가 요르단하고 이라크야. 이라크. 내가 봤을 때는 강력하죠. 제일 우리가 견제해야 될 상대가 이제 요르단하고 이라크인데, 요르단은 뭐 잘 알다시피 그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라크도 우리하고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상대야. 내가 봤을 때는 뭐 일격을 당할 수도 있는 그만큼 강력한 상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1무 1패잖아. 근데 2게임밖에 안 했는데 호주하고 오만 감독이 경질됐어. 이건 뭐냐면 봐주는 거 없거든. 3차에서는 딱 그래. 무조건 결과야. 그 사람의 뭐 과정이 안 좋든 좋든 간에 결과가 성점 3을 가져오면 평가를 받는 그 상황들이라고. 그래서 오만 감독하고 호주 감독 다 괜찮은 감독들이었거든. 근데 초반부지 오만은 2패 해버렸지, 호주는 1무 1패 했지.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봐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야. 만약 10월 달에 2연패를 했다. 그럼 봐주겠어? 그럼 완전 끝이지. 그래서 3차에서는 나는 결과다. 무조건 월드컵 티켓을 향해서, 이게 뭐 과정이 어떻든 결국 티켓을 따내는 사람이 강자거든. 이기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3점을 따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력 전술을 갖다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 그리고 새로운 뭐 양민혁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배준호도 쓸 수도 있고, 새로운 피들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데뷔가 아무튼 지금까지는 없었죠. 이제는 가능하겠지. 왜냐면 이제는. 처음에 그 8월 9월 달에 이렇게 계속 방송할 때도 그 얘기했지만, 첫 2게임에 대해서 큰 변화를 주기는 쉽지 않을 거야. 아무리 명장이 오더라도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게임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는 좀 변화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지적도 많았었잖아. 30대들이 너무 많고 뭐 이렇게 많기 때문에 10월 달 되면 나는 무조건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야만이 앞으로의 게임이 순조롭게 풀리는 거거든. 그리고 또 본선까지 바라봐야 되잖아. 이건 멀게 내다보기 때문에
그 세대 교체 과정은 한 방에 이루어지는 세대 교체는 쉽지는 않거든. 그래서 내가 볼 때 10월, 11월, 그 다음 내년 3월 이렇게 흘러가면서 충분하게 젊은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는데. 국회 와서 얘기 좀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 어떤 관문을 뚫고 나면 다음 달에 2경기, 원정 2경기죠, 둘 다. 그래서 더욱더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파워, 힘의 이라크. 이라크는 힘이 너무, 기본적으로 너무 좋아요. 체구도 좋고, 네. 힘도 좋고. 힘도 좋고. 유럽이지. 아시아권은 아니잖아. 진짜. 이란하고 이라크는 아시아권은 아닌 것 같아. 네. 체구나 이런 거 보면. 그래서 거기에서 이겨준다면 근근히 버티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긴다고 해서 잘했다라는 이 박수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진 않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축구 사태가 특히 뭐 홍명 감독 스님의 어떤 그 과정들이 계속 논란되는 이유가 뭐냐면 팬들이 원했던 길하고 달랐었잖아, 방향이. 네. 팬들이 내가 봤을 때 팬들은 분명히 외국인 지도자를 원했다고. 네. 대다수가. 네. 전술적이라든가 뭐 지금 유럽파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그에 대한 그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지 않은 데한 그 뭐 실망감. 그다음에 홍 감독이 안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바로 갑자기 이렇게 다음날 바로 달려갔던 바뀌었다는 그 어떤 네. 배신감이 엄청나게 크거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인 미숙함, 네. 투명 행정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이 세 가지가 겹쳤기 때문에 사실 이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번 사태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홍 감독이 결국은 자기가 화살을 지금 맞고 있는 거거든. 자기 뭐 한 80%, 90%를 자기가 잘못한 거 있지만 10%는 여타 나머지 축구협회의 실책이 자기한테 또 다 몰리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진짜 만약에 계속 본선까지 지붕을 잡고 한다면 좋은 축구로 좋은 결과로 이렇게 보답을 해야지. 하기 위해서 자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더 노력해야 되고 남들보다 10년 만에 잡았다면 10년보다 한 100배는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지 하루아침에 팬들이 잘한다 박수 치지 절대 않을 거 아니야. 절대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으라고 나는 생각해. 이 마지막까지 본선 티켓을 거머쥘 때까지. 그러면 저도 쉽게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을 것 같거든. 네. 지금 상황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자기가 스스로 좀 그걸 감내하면서 좋은 축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또 과거에 탈락했던 르나르 감독 또 한마디 했잖아요. 통해서 뭐 에이전트를 통해서 또 한마디 했는데 나는 열심히 모든 조건 다 수락하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연락이 전혀 오지 않더라.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좀 왜냐면 나도 듣기로는 그때 당시 뭐 기자들한테 듣겠는데 태도 문제가 굉장히 좀 컸다고 그랬거든. 태도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양 측면에 다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태도가 좋았던 포엣이나 이런 감독도 있었어요. 박은호도. 태도가 너무 좋아서 거긴 안 됐고 르나르는 태도가 너무 안 좋아서 뭔가 거만했다라는 표현인 것 같던데 그래서 또 안 됐고 그래서 홍 감독밖에 없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것 같아서 각종 홍 감독을 둘러싼 이 과정에 그 다음에 또 전력, 전술, 실력에 대한 문제 이게 전부 다 굉장히 지금 힘들게 어렵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아니 그래도 축구 대표팀 감독이 사실은 정인으로 가는 게 처음이거든. 옛날에 야구 대표팀은 선동열 감독이 한 번 갔지만 조심해야 돼요. 선동열 감독 그때 약간 궁지에 몰렸다가 엉뚱한 질문해가지고 엉뚱한 진짜 질문들 국회의원분들이 진짜 질문 잘못해갖고. 근데 아니 그 한나라 어떤 스포츠 종목 대표팀 감독이 그 국회에 분리가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한 일이잖아. 서로가 다 축구계는 축구계대로 뭐 좀 창피한 거든. 당사자도 그렇고 그렇지. 팬들 입장에서도 좀 나도 좀 그래 좀. 옛날에 진짜 선동열 손혜원 의원이라고요. 여자 의원 엉뚱한 질문했다가 선동열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덕분에 예상치도 못한. 이번에는 뭐 만반의 준비를 했겠지. 왜냐 워낙 시간도 있었고 하니까 워낙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뭐 이게 법적인 문제보다는 사실 도덕적인 문제가 커. 홍범보 그렇죠. 감독 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야. 당혹스러운데 가서
한 번 더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네. 분명히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네. 밝히고 그 진정성을 보고 그 국민들 팬들 입장에서는 기회를 주든 말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번 그 자리가 24일날 국회 정 자리가 홍 감독한테는 또 한 번 사과할 자리가 아닐까 그 생각은 들어요. 사과의 연속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제 싫어한다거나 거부감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본인 아니, 입장에서는. 자기도 그 이야기 했잖아.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사과할 일이라고. 그렇게, 그걸 진정성으로 몸으로 보여줘야지만이 그 진정성을 담아내는 거거든. 그렇지 않으면 뭐 입으로밖에 이야기 말로밖에 사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진정성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잘 지켜보시죠.